너 디자인이 왜 이러니? 사이버트럭 혹평.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글로벌 시장에서 올해 가장 기대되는 신차로 하반기 생산을 시작한다. 이미 150만 건이라는 높은 예약을 기록했으며 예약의 10%만 실제 주문으로 이어져도 출고에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트럭의 양산이 가까워짐에 따라 테슬라 본사가 위치한 미국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지역 도로에서 많은 프로토타입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트럭 실물 디자인을 목격한 네티즌들은 사이버트럭 디자인을 평가하기 시작했는데 전면 디자인에 실망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트럭 디자인을 CGIRL이라는 6개의 문자로 요약했다. 사이버트럭은 각이 진 독특한 디자인으로 큰 관심을 끌어왔지만 출시가 임박하면서 누리꾼들의 반응은 점점 싸늘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포착된 사진 속 짧고 둥근 전면부는 논란의 불씨를 지폈다. 일부 네티즌들은 짧은 노즈로 보행자 보호 및 오프로드의 이점을 챙길 수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만족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일부 네티즌들은 과거에 실패한 트럭 같다. 이는 진정한 테슬라 신자만을 위한 트럭이다. 나쁜 70년대 공상과학 영화 차량처럼 보인다. 머스크의 신세 진 사람만 아름답다고 할 것이라는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사이버트럭이 이미 다양한 전기 픽업 트럭이 출시된 현재의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특한 디자인 외에도 다른 긍정적인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이버트럭은 다양한 기능과 튼튼한 구조, 48V 전기 시스템과 혁신적인 제조 방식으로 전기차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생산은 올해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며 대량 생산은 2024년 초로 예정돼 있다. 일론 머스크는 지난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사이버트럭 배송 이벤트를 3분기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시 픽업트럭을 조립하는 테슬라 직원의 클로즈업 사진을 포함해 기가 텍사스 생산 라인의 첫 번째 사진도 공개했다. 해당 사진을 본 미국의 자동차 구조 분석 전문가 샌디 먼로는 전함 수준의 튼튼함이라며 사이버트럭의 견고한 구조를 높이 평가했다. 사이버트럭은 다른 차량과 달리 차체 패널이 외골격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 사용자 애플에 돈도 맡긴다. 락인 효과 금융 신사업에도 먹힐까? 아이폰의 락인 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애플이 2020년 애플페이, 올해 4월 예금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2024년엔 보험 상품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금융 신사업의 추진 동력이 아이폰 등 하드웨어 사용자들의 락인 효과에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주요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락인 효과는 기존의 애플 금융 서비스가 계속해서 성장해 온 이유로 꼽힌다. 락인 효과란 특정 재화 혹은 서비스를 한번 이용하면 다른 재화 혹은 서비스를 소비하기 어려워져 기존의 것을 계속 이용하는 효과 혹은 현상을 뜻한다. 이는 기업이 특정 제품이나 플랫폼의 사용자를 묶어두는 전략으로도 활용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용자들이 아이폰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지갑을 들고 다니지 않게 되더라는 사용자 경험을 강조했다. 사용 편리성 때문에 현금을 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애플페이 사용자와 사용량의 꾸준한 증가가 그 증거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컨설팅 기업 디버터 에셋 매니지먼트의 자료를 인용해 2022년 기준 미국 아이폰 사용자의 78%가 애플페이를 이용한다고 보도했다. P2022년 미국 아이폰 사용자가 약 1억 2,470만 명으로 집계된 것을 감안하면 대략 9,726만 명의 미국인이 애플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애플페이로 애플은 2022년에 7억 8,20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 2020년에 2배 가까운 규모다. 올해 3월에 출시한 선구매 후결제에 이어 예금 서비스까지 안정되면 애플은 거래 수수료와 이자 수익으로 꾸준한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제니퍼 베일리 애플 부사장은 애플 홈페이지를 통해 애플의 목표는 사용자가 건강한 금융 생활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애플카드와 월렛 그리고 예금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는 소비, 이체 예금 활동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이폰 등 하드웨어를 통한 사용자 접점은 락인 효과의 첫 번째 기반이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사람이 하루에 스마트폰을 2,600번 이상 만진다는 연구 결과를 들며 애플이 은행보다 유리한 점이라고 짚었다. 은행들도 앱을 통해 온라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매일 애플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기기를 직접 손으로 다루면서 브랜드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뜻이다.
사용자의 신뢰는 편리성과 함께 락인 효과의 또 다른 기반이 된다. 사용자들이 불편함이나 불신을 느끼는 서비스나 상품의 사용을 지속하는 일은 없기 때문이다. 포브스는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애플이 기존 은행들보다 브랜드 신뢰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인터브랜드가 조사한 세계 최고 브랜드 순위에서 애플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속 1위에 올랐다. 반면 상위 25위에 이름을 올린 은행은 JP모건이 유일했다. 이에 반해 미국 은행 중 애플 정도의 신뢰를 받는 브랜드는 드물었다. 여론조사 기관 갤럽은 미국인의 27%만이 은행 기업들을 신뢰한다는 2022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강력한 애플 예금의 경쟁력은 높은 금리에서 나온다. 애플이 책정한 금리는 연 4.15%다. 금융정보 제공업체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미국 예금 계좌 금리 가운데 11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애플 저축계좌는 미국에서 신용 승인을 받은 애플카드 발급자에 한해서 개설되며 다른 국가로의 서비스 확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예금액은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위치한 골드만삭스 은행지점에 예치된다. 계좌 개설 수수료와 최소 예금 기준 및 1년 예치 기준 조건은 없으며 예금 한도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보호액인 $25만. 애플이 지불 서비스에 이어 예금 상품에서도 성공을 거둔다면 다음으로는 보험 상품일 공산이 크다. 포브스는 애플이 애플워치로 확보한 사용자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4년 보험과 같은 헬스케어 연계 금융사업까지 진출할 가능성을 거론했다. 애플은 조만간 또 하나의 하드웨어로 사용자 접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바로 애플카다. 애플카 출시는 애플이 자동차 금융 시장에 뛰어드는 기반이 되어줄 수 있다. 다만 저축과 소비를 하나의 기기에서 모두 처리할 수 있는 편리함이 사용자 과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한켠에서 나온다. 미국 재정전문업체 실버페니 파이낸셜의 재무설계사 샬롯 젤라카는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 애플 저축계좌는 여행이나 소액 구매와 같은 단기적 목적 저축액을 관리하기에 좋은 방법이라며 즉시 돈을 넣었다 뺄 수 있는 기술은 무분별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 클라우드 첫 흑자 입근 CEO. 상황은 매우 안 좋았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모에서 알파벳은 올해 1분기 클라우드 부문에서 첫 분기 이익을 냈다. 지난 25일 공개한 실적에서 올해 1에서 3월 클라우드는 1억 9,1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알파벳은 밝혔다. 분기 기준 영업이익은 처음으로 클라우드 사업은 2021년과 2022년에만 총 40억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코리아는 29일 공개된 CN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내가 합류했을 때 우리는 매우 좋은 상황에 있지 않았다라며 사업 초기 단계로 대부분의 기업은 우리를 파트너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는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디에 개선이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아마존 1분기 후 실적, 클라우드 성장 둔화의 주가는 하락.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1분기 실적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클라우드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하락했다. 월스트리트 저널,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아마존은 이날 올해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한 1,274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245억 달러를 상회한 수치다. 순이익은 32억 달러로 시장 전망치를 상회했다. 주당 순이익은 31센트였다. 광고 부문 매출은 95억 달러로 예상치 91억 달러를 상회했다. 앤디 제시 최고 경영자는 광고 사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이는 주로 고객들이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도록 돕는 머신러닝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덕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성장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아마존의 클라우드 사업부인 아마존 웹서비스는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13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시장 전망치인 212억 2천만 달러를 웃돌았지만 전분기보다 성장세가 둔화됐다. 아마존은 이날 실적 발표에서 클라우드의 4월 매출은 1분기보다 5%포인트 낮아졌다고 밝혔다. 브라이언 올라브스키 아마존 최고재무책임자는 성장세가 둔화된 이유에 대해 고객들은 1분기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응해 클라우드 지출을 최적화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WSJ는 2015년 클라우드를 별도의 사업부로 분리한 이후 가장 낮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쟁사인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클라우드 사업에서 성장세를 이어간 것과 대조된다. MS의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 기업 서비스 등이 포함된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사업부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한 220억 8천만 달러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은 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클라우드 부문은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 구글의 1분기 클라우드 사업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8% 성장한 74억 5천만 달러였으며 영업이익은 1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핵심 사업인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에 우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아마존의 주가는 4.84% 오른 109.82달러로 마감했다. 실적 발표 이후 시간 외 거래에서 10% 가까이 상승했지만 클라우드 성장 둔화 소식에 하락 반전했다. 중국 니오의 야심. 덴마크 전기차 시장 접수한다. 중국 니오가 유럽 시장에서 전기차 인프라 확대에 나섰다. 덴마크의 전기차 배터리 교체소를 설립했다는 내용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망은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니오가 덴마크 서부 지역에 위치한 슬라겔세에 최초로 배터리 교체소를 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슬라겔세 전기차 배터리 교체소는 북유럽을 비롯한 유럽 5개국 중심지인 20고속도로 옆에 들어섰다. 덕분에 덴마크는 물론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등을 오가는 전기차 운전자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다. 니오가 배터리 교체소를 설립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유럽에서 지금까지 총 12개의 배터리 교체소를 구축했다. 니오는 전기차의 한계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에너지 충전인데 우리가 제공하는 배터리 교체소는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